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이멀테니어스냐, 스테이지드냐 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휴식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게 선호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오늘 역할은 좌장이긴 하지만 이 두 분 연자분들한테 싸움을 붙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싸움을 붙일 수도 없지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신영수 교수님, 네. 그러면 실제 이제 토탈리를 하실 때 몇 퍼센트 정도를 사이멀테니어스로 하십니까? 이제 일단 아까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퀄리파이가 되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사이멀테니어스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퀄리파이가 된 환자들로 따지면은 한 70% 정도는 70%?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리퍼라는 표현을 쓰셨고 네. 양재혁 교수님은 네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 교수님은 전혀 그러면 사이멀테니어스를 안 하십니까? 예, 저기 발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는 초반에 이제 60대 초반이나 아니면은 60대 중반에 디지스가 별로 없으셨던 분들을 양쪽을 시행한 적이 몇 내 있었습니다. 근데 시행을 하고 났더니 아파하는 거는 너무 아파하시고 오히려 리해빌리테이션도 너무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몇 년만 시행하고 지금은 그게 몇 년 전 말씀이시죠? 그게 한 4, 5년 정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빨라지셨을 것 같은데. 예. 근데 환자 술기는 그렇다 하지만 환자 그래요? 입장에서 예. 물론 이제 페리오퍼레이티브 페인 매니지먼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지금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환자 입장에서 크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없다. 생각에 네. 지금은 스테이지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드라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디베이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가장 환자한테 세이프하고 안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네. 아까 어떠세요? 신영수 교수님 발표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환자들은 3개월 이상의 인터벌을 좀 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기존의 본원들 이제 메타아나리시스랑 리뷰 논문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3개월 인터벌이다. 마침 저 질문하셨네요. 예. 아이디얼 인터벌이 어떻게 되느냐? 3개월 송시영 인터벌이 선생님이 좋으냐, 질문했어요. 6개월 인터벌이 좋으냐, 이런 거를 분석한 논문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펄모너리 카디악
추루한 뭐 메디케이션을 못 끊고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2주 이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해서 첫 수술 끝나시고 2주 이내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뭐 트랜스피션이라던가 그 환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통증이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분도 사실 있잖아요. 네. 뭐 통증에 관한 거, 체력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우리 뭐 혈액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2주 내에는 웬만하면 하신다는 네, 뜻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현수 교수님은 네. 뭐 일단은 사이멀테니어스를 뭐 70% 80% 정도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필이 네. 좀 불안하다. 네, 네, 맞습니다. 사이멀테니어스 좀 불안하다. 뭐 사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멀테니어스를 하는 그 적응증, 네. 피상적인 거 말고 네, 그 네. 책에 있는 거 말고 실제 선생님이 네. 이 환자는 사이멀테니어스 해도 되겠다. 네. 아니 안 되겠다 하는 뭐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도 공부를 예전부터 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제 환자의 그 펑셔널 펑션이 일단 어떤지 그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적 나이죠. 나이도 그냥 나이가 아니라 그렇죠. 요즘 머리 없는 나이가 네, 그냥 뭐 나이니까. 80이 넘으셔도 네. 뭐 보이시거나 아유, 뭐 네. 활동하는 거에 뭐 60대만 또 더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좋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는 진행을 한다고 보고요. 그 네. 사이멀테니어스를 결정하실 때 네, 마취과나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시는 네. 편인가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마취과 그 아사스코어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1, 2단계까지는 특별히 고민을 않고 사이멀테니어스를 하는 것 같고요. 3점부터는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3점이 됐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언더라인 디지즈에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환자가 이제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쪽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런 경우는 환자를 좀 설득을 해서 한쪽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개월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을 좀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 교수님 그 스테이지대로 하실 때 한쪽을 먼저 수술하고 한 2주 내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2주 내에도 혹시 못하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던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겼거나 환자가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비율이 혹시 뭐 재보셨습니까? 뭐 말씀해 주시는데 거의 없었던 것 거의 같습니다. 없었다. 예, 뭐 한두 케이스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예, 한 케이스 생각나는 거는 이제 한쪽을 하고 나서 이제 카디악 문제가 생겨서 이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됐던 환자였는데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하고 난 다음에는 6개월 이상 딜레이 한 다음에 반대쪽을 해라라고 권고했던 적이 있어서 그 예 말고는 뭐 특별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를 할 때 약간 고려사항은 반대쪽을 약간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 아픈 쪽을 먼저 해주고 예, 심한 쪽을 먼저 해주고 디포미티가 좀 더 심한 쪽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하는 게 또 리헵 면에서도 훨씬 더 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수혈률 얘기도 나왔잖아요. 두 분 교수님들 어떠십니까? 실제 수혈률 비율이 어떤 정도로 수혈하셨어요? 사이멀테니어스의 경우에. 네, 사실은 뭐 기존 논문에 찾아보면은 뭐 트랜스퓨전 레이트가 좀 많이 높은 거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좀 시간이 지난 그런 논문들에서 옛날 그런 논문이 것들이고요. 있죠. 요즘엔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도 많이 좋아졌고 마취 테크닉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요. 물론 이제 본 블리딩이 한쪽만 하는 경우보다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트랜스퓨전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트랜스퓨전은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예전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트랜스퓨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략적인 대략적으로는 볼팝 피규어 정도를 하시면 한 10명 중에서 한 명이나 할까? 10%네요. 예. 그것도 한 파인트 정도? 예. 양 교수님 어떠세요? 10명 중에 한 명이면 굉장히 높은 레이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100명이면 10명이니까. 네, 10%인데 음. 그 아마 시뮬테이너스이셔서 그러셨던 것 같고 그 뭐 이 강의 준비하는 거와 별개로 그 트랜스미션에 대한 얼마 전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프랙티스로 트랜스미션을 얼마나 하는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리스트릭티브 프로토콜이 사실은 몇 년 됐었습니다. 이제 심평원에서 모니터를 하기 시작한 건 2018년도부터 이제 병원 인증평가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었고 사실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피 주면 좋은 거보다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 거부감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치료로 돼 있어서 저는 그 스테이지로 한 경우에 이제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3% 정도 3%. 예, 트랜스미션이 시행된 것 같고요. 대부분 뭐 헤모글로빈 로스로 계산하자면 한 2.3 정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오피로 헤모글로빈을 10 이상 뭐 높인 상태에서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시현 교수 말씀하신 저 두 번째 질문. 인터벌이 스테이지 때 인터벌이 이제 환자에 따라서 다르다면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따로 있느냐?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카디악 펄모너리 그 프로블렘이 있어서 메디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이렇게 OP 컨설트를 그 협진을 보내면은 뭐 심지어는 내과 선생님들이 수술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약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 만약에 수술을 시행한다 그러면 약을 끊지 않고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만 사실은 3개월 인터벌을 하고 그 외 환자들은 모두 2주 이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이제 뭐 카디악 문제로 안티 플레이틀 에이전트를 쓰고 있는데 그냥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2주 이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안티코아귤런트를 쓰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뭐 예방적으로 그냥 뭐 베이비 아스피린 쓰는 거에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베스큘라 프로블렘이 있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멀테니어스는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정 기간 끊었다가 뭐 하든지 안 끊고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스테이지에서는 사실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좀 부담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좀 이걸 꼭 내과 선생, 카디오 선생이나 이거 꼭 써야 된다고 뭐 이틀밖에 못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스테이지로 했다는데 끊었다가 또 썼다가 끊었다가 이러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양 교수님은 그 유니 할 때도 바이라테럴 한 판에 안 하십니까? 네, 한쪽씩 하고 있습니다. 유니도? 네. 너무 안전주의로 가시나? 체력은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체력 트라이애슬론 선수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셨는 모양이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탈리티를 여러 논문들 몇점 찾아봤는데 모탈리티를 보면 사실은 사이멀테니어스가 많다고 돼 있어요. 네. 모탈리티 레이트가 높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좀 프랙티컬한 면으로 들어가면 되게 뭐 일본 논문인가 거기서 한번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사이멀테니어스를 할 때 뭐 한쪽은 메이저 서전이 하면서 동시에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한쪽은 아까 저 양 교수 보여주신 것처럼 한 팀은 이제 클로저 팀, 오픈 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양 교수 어떻게 하십니까? 신 교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 그 양재혁 교수님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 사이멀테니어스리는 네버하고 느낌표 2개를 찍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의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게는 저는 네버입니다. 사이멀테니어스를 하게 되더라도 한쪽은 수술하고 한쪽은 또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인펙션율도 올라가고 수술 시간은 뭐 조금 단축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맞죠. 다 닫고 저는 하게 되더라도 드랩이랑 모든 것들을 다 기구도 그렇고 싹 바꾸고 옷도 다 갈아입고 다시 시작을 하는 이게 한쪽 끝나고 네 맞습니다. 뭐 양다리 드랩 같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좀 문제 있죠. 네 맞습니다. 원체 사이먼테니어스는 신 교수님 하시는 방법이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하나 한다 생각하고 드랩 바꾸고 기구 바꾸고 하는 게 또 인펙션 레이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시간은 뭐 그렇게 뭐 트레이닝이 되면 뭐 5분 정도,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담인데 그 삼성병원 그 2005년도에 나왔던 그 논문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 세 군으로 나눠진 군 중에서 첫 번째 군이 지금 그 아까 사진에 보였던 한쪽에서는 메이저 수술을 하고 한쪽에서는 닫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처음 보고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양 교수 보여주신 슬라이드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 가면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한쪽에서 하고 이제 동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뭐 그 뭐 시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좀 리스키한 것. 인펙션 레이트는 사실은 인펙션에 있는 컨타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기간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제가 아까 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평균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주. 그래서, 예. 그 스티치 아웃 하고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맞습니다. 사이멀테니어스 네. 하는 경우에 2주. 뭐 병원에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까? 예, 뭐 두 쪽 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퇴원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예. 2주 정도까지는 뭐 큰 사실 2주 돼도 아프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토탈리티 페인이라는 게 아무리 그 컨트롤 잘한다고 해도 네. 한 달 이상은 아파요. 그건 어떤 그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불편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양 교수는 뭐 스테이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 보통 요새 아까 2주 말씀드렸는데 네. 뭐 요새는 좀 일주로 일주일 간격, 보통 일주일 간격. 이제 어지간하면 떨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이 뭐 또 심포가 수가제 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시키고요. 네, 대신 집으로 보내지는 않고 주변에 있는 뭐 재활병원 같은 데에서 2주 정도 더 치료하고 재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으로 가시게 그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비용 비교를 아까 좀 많이 좀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그 입원 기간에 따라서 거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의사니까 그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걸 도와주는데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좀 더 싸우고 싶지만 뭐 두 분은 워낙 사람들이 좋은 분이라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환자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요새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뭐 100세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뭐 75세, 70대 후반이 뭐 노인이다, 근력이 없다 이게 그렇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근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골밀도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피지올로지컬하게 버틸 수만 있으면 호적상의 나이는 중요하지는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더 이상 채팅으로도 이제 질문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크로스파이어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